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보 강고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제2남전도회에서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포항 구룡포 시장까지 갑니다. 여기서 가려면 내가 우리 회장님 박용쌤한테 물어봤더니 1시간 한 40-50분이 걸린대요. 그러면 설교를 늦게 마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갈 길이 멀어져서 배가 고프면 천하 뭘 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딴 때보다 예배를 좀 빨리 마치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 준비했던 설교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일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오늘과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도입부에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설교 본문이나 또 설교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그 설교 본문을 그 주간에 잡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어서 많은 목사님들은 강해 설교합니다. 계속 그냥 같은 뭐 창식이면 창식이 쭉 따라서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이번 주에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 본문을 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 그 설교자도 그 설교 본문에 대해서 또 전하는 말씀이 또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제 개인적으로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면서 제가 오늘 왜 이 노아 방주 이야기를 잡았는가까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4월 6일 날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가기 전에 우리 선교센터 민세관 그 위에 보면 그래도 제법 되는 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위에. 그래서 다른 곳은 제가 로타리를 다 쳐놨는데 그 민세관 그 위에 그 제법 좀 언덕이 높아서 그 우리 안전사님이 걸음을 사람 손으로는 못 옮긴다 그래서 그냥 못 하고 있다가 중국 갔다 오고 나면 4월 중순쯤 되는데, 그러면 탭이나 걸음은 땅에 한번 로타리 초보를 쳐놔야 이제 그 기운들이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그러고 바로 덮으면 이제 비료 같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중국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저 위에 있는 농사용 창고에서 트랙터를 끌고 와서 이제 한번 초보를 쳐놓고 가야 되겠다 해서 4월 3일 날 이제 트랙터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끌고 내려와서 트랙터에다가 걸음을 잔뜩 실어서 그 언덕 위에 밭에 전부 이제 옮기고, 그래서 이제 한번 로타리를 쳤습니다. 치고 난 다음에 중국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중국 다녀오고 난 다음에 한번 밭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가 중국 가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던가 봐요. 보니까 그 땅은 100% 마사 땅인데도 불구하고 로타리 한번 쳤던 그 밭에 한 3분의 1이 거의 물이 흥건할 정도로 매우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계로 작업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2주 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주 지나서 이번 주에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그 주간 금요일 오후에 비가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 로타리로 한번 땅을 쳤는 밭은 한 이만큼 폭신하게 이렇게 좀 흙이 다 갈려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은 계속 비가 있잖아요. 갇히게 되는 겁니다. 로타리를 안 치면 땅이 이렇게 딱딱해서 비가 흘러가는데, 로타리 친 밭은 스펀지처럼 물을 받아들여서 그게 다 마르려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2주 전 목요일 날 내가 로타리를 한번 쳐놓고, 그날 날씨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충 햇볕에 말려서 금요일 아침에 내가 이제 한번 이 관리 갖고 와서 고를 모아서 비닐 멀칭해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로타리를 치려고 이제 트랙터 쪽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렇지? 또 올라왔는데 트랙터 쪽에 가니까 갑자기 트랙터에서 새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막 제 주변에 막 돌아다니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새 한 마리가. 보통 그럴 경우에는 제 경험적으로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저기 새 둥지가 있습니다. 주변에 새 둥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방금 뭘 만진 것 같아요. 이게 앞쪽에서 모니터 소리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근데 새 둥지를 만졌는데 새 둥지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새들이 우리의 기운을 이렇게 이제 돌리기 위해서 함청하거든요.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이제 로타리를 트랙터를 이제 쳐서 다시 그 자리에 놔뒀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관리기를 이제 갖고 와서 이제 관리기를 갖고 밭에 올라가려 보니까 어제는 제가 트랙터를 주차할 때 충분히 올라갈 공간이 보여 주차했는데 막상 관리기를 몰고 오니까 너무 좁아 못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다시 트랙터 옮기려고 갔더니 이번엔 새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막 내 주변에 막 돌아다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여기 어딘가 둥지가 있는갑다. 그래서 주변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둥지를. 그래서 놔두고 또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났는데 결국 그날 비가 왔습니다. 일하는 중에. 비를 맞으면서 이제 전부 다 비닐고를 다 모았거든요.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와서 그 트랙터를 컨테이너 앞에다 옮겨 놨는데 그래서 본래 자리에 옮기려고 시동을 켜니까 시동은 켜 있는데 유압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트랙터를 보시면은 앞에 로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흙 같은 거 떠는 로다가 있고 뒤에 로타리가 있는데 이걸 들려면은 유압 힘으로 들어야 됩니다. 유압 모터가 있어서. 그런데 무슨 일인지 유압이 갑자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트랙터가 참고로 30년 된 트랙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장 문화인데 유압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이태리에서 수입해온 거라서 만약 유압 모터가 나가면은 상당한 금액이 들 걱정을 좀 하고 있었고 유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농기계센터 기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비가 와서 못 올라갑니다. 내일 이제 토요일이니까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토요일 날 됐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올라가기 전에 몇 가지 한번 만져보래. 그래야 자기가 뭐가 고장났을지 한번 짐작한다고. 그래가지고 오전에 내가 다시 트랙터 갔더니 또 새 두 마리가 와가 난리를 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야 신경 쓰지 마. 나 너희들 신경 안 쓸 거야 내가. 너는 너희일 해 나는 내일 할 테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신경 쓰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야기해 줬더니 이제 오후에 왔어요. 오후에 왔는데 보니까 이제 그 트랙터 안에는 유압 필터가 있습니다. 13,000원 정도 하는데 유압 필터가 무슨 일인지 그게 이제 빵꾸가 나가 거기서 이제 유압이 에어가 새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고치고 다시 이제 그곳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가 지났어요. 이번 주가 지나서 제가 이제 이 논에 한 번도 아직 로터를 안 쳤거든요. 작년 가을에 비고 난 다음에 논이 좀 마르면 좀 치려고 가보니까 논이 물이 너무 많더라고 가보니까 치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센터 앞집에 김정호 씨가 모를 심었더라고 보니까 그 앞에 나는 이게 논에 로터를 안 쳤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또 급해져 또 그래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오늘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로터리 쳐야 되겠다 내가 남들 뭐라 하겠노 뭐를 다 심으면 이렇게 놔두면 뭐라 하겠노 지금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트랙터를 이제 가로 또 가니 또 새가 난리를 쳐요. 새가 희한한 일이다. 새가 어디서 왜 이렇게 자꾸 어디가 둥지가 있나? 또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못 찾겠어요 둥지를. 그래가지고 또 트랙터를 몰고 나오는데 연료 게이지에 기름이 다 됐는 거라. 기름이. 그래가지고 트랙터를 몰고 기름 넣으러 이제 양목 내려오는데 양목 주유소가 옛날 있었는데 작년 겨울에 무슨 일로 주유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멀리 면새우를 넣으면 면새우는 아무데 넣는 데가 지정대가 있거든요. 면새우 넣는 데가. 그래서 면새우 넣으려고 저기 칠곡 한우 장터에 있는 그까지 트랙터를 몰고 가서 기름을 넣고 올라오는 길에 우리 권사님 밭에 가서 로타리 한번 치고 다시 그 위에 저 산 위에 우리 호성사님 논에 이제 그 논과 밭이 있거든요. 논에 한번 이제 로타리 한번 치고 그리고 밭에 한번 로타리를 치는데
그 밭 밑에 가 보면은 밭과 밭 바로 밑에 보면 예전에는 이제 우리 양목에서는 유일하다 그러더라고. 양목 이쪽에서는 유일하게 우사 허가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우사 허가가. 처음에 제가 갈 때마다라도 거기 소 키우는 우사였거든. 근데 그 우사를 대구에서 이렇게 무슨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사신 거예요. 사가중에 지금 그곳에 가보면은 굉장히 큰 미술관 화랑이 있습니다. 화랑이. 그래서 매주일마다 돈 내면 화랑을 가서 볼 수가 있어요. 매주일마다. 주일만 하더라고. 주일만 하는데 작년에 대규모 무슨 화랑 전세가 있어요. 대규모. 그래 보니까 막 프랜카드도 걸어놓고 막 길에 있잖아요. 일로 화랑 가는 뭐더라 화랑 이름 잊어버렸다. 올라가는 막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그 대규모 화랑 미술 전시를 이곳에 했는데 하기 전에 그분들이 청소하잖아요. 청소. 그 참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 마당을 포크레인 정리하면서 마당에 있던 그 쇠파이프가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많았는데 그 쇠파이프를 정리해서 그분들이 우선 눈에 안 보이게 하려고 그 우리 밭에 혼샤님 밭에 그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다가 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쇠파이프가 있을지 내가 올려놨는데 풀이 자라가 덮여져가 있으니까 내가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오늘 로타리 치고 난 다음에 밭에 내려와서 원래 로타리는 제일 가장자리부터 한 바퀴 치거든요. 한 바퀴 쳐서 반턴 오는데 갑자기 막 우당탕탕 막 난리가 난 거야. 소리가. 세상에 무슨 무너지는 같은 소리가. 그래서 돌아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쇠파이프가 있는 거예요. 아이쿠 싶어 내려와 보니까 우리 트랙터 로타리 폭이 2m 10이거든요. 2m 10 로타리 폭 안에 8개의 이렇게 이제 그 하나마다 4개씩 그 이제 로타리 나를 타는 8개의 칸이 있거든요. 여기 전체가 쇠파이프가 있잖아요. 막 꽉 차 있는 거야. 꽉. 한 1, 2초 사이에 있잖아요. 그게 다 가마가 올라가 트랙터가 시동이 꺼진 거야. 65마력 트랙터가. 부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고추 밭 끝에 로타리 치면 고추대가 세잖아요. 그렇죠? 거기 한 문씩 빠뜨리면 감기는데 그런 거는 내가 여러가 하나만 돼. 이거는 보니까 2m 10에 꽉 찼는데 엄두가 안 나. 그래가 할 수 없이 트랙터를 몰고 농기구 센터에 갔습니다. 꼭 그런 날 가보면 동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꼭 그런 날 가보면 목사님 어째다가 이렇게 했냐면 전부 다 와가 나보고 이야기하면서 뭐 자기 평생에 처음 봤니 말았니 막 그 이야기하는 거야. 나도 처음 봤다 그랬습니다. 나도 이런 경우야. 기사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 자기 평생에 이렇게 쇠파이프 처음 봤다니. 그래가지고 기사 둘이가 그 사장하고 기사 둘이가 쇠가 20mm 이상 쇠파이프가 감겨 있으니까 그라인더 자르는 튀면 사람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로 다 불어야 돼. 그 좁은데 그 로타리 들어봐야 얼마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 산소를 다 자르고 한쪽에 다 자르고 막 그래서 막 그걸 막 쿵쾅하고 온 동네 그 와있던 모사님 다 구경이 다 나가 전부 다 와가지고 트랙터 발로 차면 바꾸라 이거 던져 쓸래 우회쪽 오만 일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양쪽 잘라니까 막 불이 있잖아요. 막 나고 또 트랙터를 이제 오래 쓰다 보면 막 풀 같은 비늘이 감기잖아요. 안 풀고 그냥 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나가 트랙터 로타리 안에 또 막 산소 불 되니까 그날 난리가 나서 온 거기. 그래가면 양쪽 다 잘랐는데 다 잘랐지만 그 사이에 그 날 사이에 감기가 중에 안대가 하나하나 망치로 전부 다 풀어가 야대 안에 막 망치 두드리고 불나고 연기 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가량 이상을 난리치고 다 내었는데 우리 동네 그 직구전 나하고 친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우리가 다 피놓으니까 그걸 다 몇 개 들어갔는지 다 이렇게 깔아놨더라고 바닥에. 9m짜리 파이프가 6개가 들어갔어요. 9m짜리 파이프가. 얼마나 놀랐는가. 나도 놀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정리 다 하니까 3시간 넘었더라고요. 3시간 반쯤 넘었어요. 그래서 산 위에 로타리는 다음 쳐야 되겠다 내가 싶어서 왜냐 그보다 논이 더 중요하니까 내려와서 우리 박영채 장님 오늘 로타리를 쳐서 한 5시간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농사가 다 끝난 거예요. 원래 그러면 제가 그 트랙터를 원래는 저 위에 창고에다가 갖다 놓는데 이번 주에 우리 형님이 전화 왔더라고 나보고 우리 큰형님이
다음 주에 자기가 깨를 심어야 되는데 외관에 와서 로타리 한번 치달라 나보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트랙터를 원래는 이제 마치고 저 위에 갖다 놔야 되는데 다시 원래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트랙터를 씌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우리 이제 운봉산 예배를 여기서 이제 드리기로 했잖아. 남은 예배를.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난 다음에 항상 저녁 먹고 나면 내가 항상 한번 돌아봐요. 이렇게 꽃도 보고 주변도 보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게 또 트랙터 주변에 갔는데 이번에는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있잖아요. 트랙터에서 새가 어디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봤어. 내가 봤는데 그게 오늘 주보 사진이라. 주보 트랙터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가 싶을 거 아닙니까? 이게 주보 사진에 보면 여기 트랙터를 내가 여기 계속 세워놨거든요. 벌써 내가 세워놨는데 두 번째 사진 보면 로다 있죠. 로다 앞에 보면 동그란 구멍 보이죠. 그렇죠? 동그란 구멍을 첫 번째 작단 사진입니다. 보니까 여기서 새 한 마리가 탁 튀어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안에 둥지가 있는 거야. 새 안에.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왜냐하면 어제 얼마나 놀랬겠어. 어제 하루 동안에 새는 자기가 보니까 새 입장에서 보면은 트랙터 계속 서 있어서 영원히 안 움직이는 구조물인 줄 알고 거기다가 알을 낳아놨는데 갑자기 집이 있잖아요. 다른 데 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더더욱이 어제 그날 내가 뭐 있다 그래요. 로다를 찍으면 난리 나고 로다도 있잖아요. 올렸다 내렸다 막 한다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 내가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해. 뭐가 고마우냐면 하루 동안 집이 없다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게 천운에 만약 저 위에 가지고 어떻게 돼서. 근데 그거 갔는데 새가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다시 하루 뒤에도 더 가서 있더라는 거라 그 새가. 근데 내가 몰랐을 때는 할 수 없겠지만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보존해 줘야 되잖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트랙터를 다음 주 목요일 날 가야 된다는 거라. 그리고 5월 20일쯤 되면은 논설해야 돼. 내가 논에 이제 모심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급히 새의 생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새 생태를 조사해 보니까 새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새는 작은 새는 4주 알 놓고 난 다음에 4주, 큰 새는 6주만 되면은 성인 새가 날아간대. 그러니까 그 안에 알을 품고 있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길어도 4주니까 5월 20일까지는 새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만 피하면 돼? 다음 주 목요일 그 트랙터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았는데 저 새를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내가 많이 알이었기 때문에 어제 그 난리치고 왔다 갔다 해도 되고,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농기구상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아무도 못 봤어. 새집 있다는 거를. 물론 나도 못 봤지. 그래서 막 올리고 내리고 막 불해도 새 알이었으니까 괜찮은 것이지, 만약 부화했다 그러면 내가 죽었을 내 생각에 아마 계속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게 몰랐으면 몰랐는데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생명을 보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큰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앞으로 한 달간 트랙터를 안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그 새의 습성을 보니까 새가 둥지를 스스로 버릴 경우가 나와요. 몇 가지가 이유가 있더라고. 새가 스스로 둥지 버리는 경우가. 첫 번째는 뱀이나 고양이나 같이 무슨 외적 뭐가 먹으면 안 버리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급격한 온도 차이가 있으면 버릴 거래. 내가 걱정이라. 왜냐하면 여기 지금 어디예요? 세잖아요. 조금 쇠구슬잖아요. 햇빛 비치면 어디 가 내가? 뜨겁잖아. 그래 아까 나는 생각하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그거 왜 해야 되나? 그 위에 뭐 우산 하나 씌워줘야 되나 내가?
왜냐하면 뜨겁잖아요. 그거면 뭐, 그 얼마나 뜨겁겠어, 그 안에. 그럴 때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관심이 있을 때 버린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둥지에 손을 대거나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자주 보면 큰 스트레스 받아서 알이 있든 간에 부화 있든 간에 버리고 다른 데로 간다니까. 미련 없이. 제가 사진 찍었는데 여러분 가서 봐야 돼, 안 봐야 돼? 관심을 끊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베델교회에서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에서 새 부화시키는 영적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생명이 살려고 왔는데 안 본 거는 모르겠는데 봤는데 우리 민씨하고 조심해야 돼. 그거 이야기하면 안 돼. 그 손 타면 새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버린대. 그래가 한 번은 집이 갔다 왔는데 새가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봤거든요. 어제 저녁에 모른 척하고 내가 이렇게 딴집이면 싹 보니까 새가 앉아 있더라고. 그 안에 앉아 있어요. 약간 잿빛과 노란빛 나는 아주 작은 새라. 그러더니 또 푹 날아가더라고. 내가 지나가니까 오늘 아침에도 새가 있더라고. 오늘 새 있는 거 봤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보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지금 이게 별로 안 큰 센데 약간 두꺼운데 열 받으면 엄청날 것 같아, 내가. 그래야 내가 퇴비 그럼 몇 풀을 올려놔야 되나, 내가. 아니면 자연 선택이니까 놔둬야 되나. 제가 볼 때 그냥 놔두면 부하겠나 싶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이 하셨으니까 놔둬야 되겠다. 이 새를 생명을 살려봐야 되겠다. 4주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내가 내일 농업기술센터에 전화해서 트랙터한테 빌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 놔두고 빌리는데 트랙터 빌리면 트랙터 값이 10만 원이고 로타리가 2만 원이라 굉장히 큰 돈이지만 또 트랙터를 빌리러 그까지 가야 되고 또 와서 빌리고 난 다음에 갖다 줘야 되고 갖다 줄 때 그냥 갖다 주면 안 돼요. 세차를 싸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서 만약 트랙터만 있으면 빌려와서 하는 것이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내가 그 새를 보면서 아, 성경에 새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와요. 왜냐하면 노아 방주 사건에 보면은 까마귀가 뭐가 나와요?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려는데 그 이야기 다음 주 할 거라. 그게 못 가. 지금 55분 됐어요. 지금. 내가 갔는데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려 그래. 7장은 7장 1절을 보시면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족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고 뭐예요? 공중에 새도 암수 7씩을 그래와서 그렇게 하라. 씨를 보존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존하라 그러잖아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부정하다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 때 쓸 수 있느냐?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정결한 겁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 부정한데 지금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새 이름이 까마귀고 두 번째 새 이름이 비둘기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고 비둘기를 내놨는데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그 새의 대표적인 겁니다. 먹지 못하는 새라. 비둘기는 뭐라 그럴까요? 착하고 정결한 새의 대표적인 이야기라. 근데 이게 다음 주 이야기할 텐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까마귀는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새끼 놓는 알을 1년에 한 번 알 놓는데요. 1년에 한 번. 알을 놓는데 4개 놓네. 4개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 까마귀는 부정한 까마귀는 2상 탄 거잖아요. 지금 이 안에 지금 정결한 건 7상, 부정한 건 2상 탔으니까 까마귀 4마리가 탔는 거잖아요. 방주 안에. 이 4마리가 정상적으로 1년간에 알을 낳았으면 한 마리가 4마리 놓은 거야. 4개 알 놓은 거야. 한 마리가. 한 쌍이. 그러면 전체
그 전체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쌍이 4개씩 4개, 8개 나왔으니까 전부 다 12마리죠. 12마리죠. 어미가 4마리고 새끼가 이제 4개 나왔으니까 12마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비둘기는 1년에 여러분 알을 몇 번 놓는지 아세요? 비둘기는 중간급에 속하는 새잖아요. 그렇죠? 비둘기는 1년에 평균 5번 알 놓은 5번을. 그러면 몇 쌍이 탔어요? 7쌍이. 한 번에 두 알씩 5번 놓는데 한 번에 2알씩. 그러면 한 쌍이 1년에 몇 마리 놓는다는 거예요? 10마리. 7쌍이니까 몇 마리가 되는 거예요? 70개 되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비둘기는 알에서 부화하고 난 다음에 50일만 지나면, 아니 5개월만 지나면 또 알을 놓는데 지가.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화한 새끼들은 또 알 놓아야 안 나요. 놓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챗GPT한테 계산해달라고 물어봤습니다. 몇 마리 놓느냐? 챗GPT 계산이 최소 400마리 놓는데. 최소 300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가 몇 마리 놓는 거예요? 40마리. 그래서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트랙터 안에 들어가 있는 새가 있잖아요. 그 새를 살리면 그 새가 몇 마리 된다는 거라? 최소 40마리 생명이 불어난다는 거라. 그래서 노아 방주는 되게 바빴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맨날 뭐 새가 태어나니까 뭐 지루할 새가 없어. 그래서 저 생명을 내가 모르고 그냥 죽였으면 알서녁에 놓고 끝이 나잖아. 죽은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저 생명을 지키면 저 생명이 1년에 몇 마리가 될 수 있다고? 40마리까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다음 얘기,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 다음 주에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이번에 그 경험했는데 여러분들 제발 트랙터 신경 쓰지 마시고 멀리서 봐주시고 제가 매주마다 우회되나 이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왔는데 그한테는 새한테 그것이 방주지 않습니까? 그 방주 안에서 정말 생명이 나서 잘 살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너무 뜨거울 텐데 걱정이 스럽지만 그것 또한 그의 선택이니까 우리가 존중하면서 아마 그대로 놔두면 일을 하지 않겠는가 응원해 주시고 이 생명, 이 노아 방자 생명이 어떻게 크게 일어났는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간식을 주시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